얘가 또 털려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또 그 뒤로 박음질 하듯이 반복 다시 가고 또 약간 뒤로 오면서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6학년까지 다져주려면요. 집에 오면은 무조건 수학을 시키셔야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셨는 분은 예전에 저에게 이제 한번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분인데 이게 저는 이제 다른 영상에도 이런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겼는데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초6, 초1 여아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 둘인데 여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네요. 첫 아이를 키울 때 엄마표 책, 육아와 엄마표 영어에 매진했고 수학은 저학년 때 연산조차도 하기 싫어해서 마찰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언젠가 알아서 하겠지라며 서로 스트레스 없이 키우려고 했던 것을 고학년이 된 지금 집바자님 영상을 보며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물론 초등학교 때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수학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학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수학을 탄탄히 다져가면서 엄마표 영어, 책 읽기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또 이제 학교 성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은 한번 이제 구멍이 나버리면 따라가기 너무 힘드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수학을 탄탄히 다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영어를 잘해도 또 수학, 영어 성적이 높으니까 또 책도 읽고 국어도 높고 골고루 잘하는 아이가 되는데 수학을 많이 놓치신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집에서 해보고자 했지만 아이의 거부가 너무 심했고 그 실력으로는 갈 수 있는 학원이 없어 개인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수학이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낼 수 없을 정도여서 개인 과외를 하고 있네요. 과외는 현행으로 개념, 기본, 응용 문제집을 3권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숙제로 내주시는 문제만 겨우 풀고 그 이상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기본이나 쉬운 응용 정도에 멈춰 있어서 틀린 문제는 제가 지워주고 오답을 풀리고 시켜보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개인 과외를 하면 일주일에 뭐 2번, 3번 이렇게 하겠지요. 보통 오면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마 1시간, 1시간 반 길면 2시간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1시간 하는 것 같습니다. 1시간을 와서 아이 뭐 몇 문제 푸는 거 같이 보고 그리고 또 숙제 조금 내고 이렇게 해서는 수학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얘는 지금 초등 저학년 때부터 지금 연산도 안 했고 그랬기 때문에 기초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3권을 풀고 5권 푸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초를 다져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기준 잡았을 때 한 2년을 기준 잡고요. 지금까지 엄마표 영어 책에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수학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뭐 엄마표 영어 했었으니까 학원 다니는 거 별로 없었겠죠. 그러면 수학을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렇게 시키면서도 해야지 거전에 빠졌던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머님들이 6학년이니까 지금 거 열심히 다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수학은 절대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제 워낙 기초가 없는 아이니까 2학년 올라가면 다짐을 합니다. 2학년 이제 3월달이고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또 2학년 때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3학년 올라갑니다. 또 3학년 때 지금 3월달 초니까 지금 열심히 수업 듣고 하면은 또 수학을 잘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수학은 늘 포기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전 학년 거. 그 기초를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다져주고 또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아이 혼자 마음을 졸이고 했던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일단 뒷부분을 좀 더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답을 억지로 풀긴 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모르면 휙 넘겨버리고 빈칸으로 두는 등 틀린 대로 놔두고 쉬운 문제만 푸는 식입니다. 그럴 때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오답 체크를 하면서 풀이를 보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섯 번째 오답까지 풀어보지 않고 풀게 하고 마지막까지 빈칸으로 두거나 틀린 문제는 그때 풀이를 보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오답 문제를 푸는 게 얘가 넘기고 싶은 이유는요, 얘한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거전 단계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아이에게는 조금만 어려우면 탁 마음이 이제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막 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에는 가회도 끊어야 됩니다. 가해를 시키게 되면요. 그 선생님 말만 듣고 그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게 됩니다. 원래는 지금부터요. 연산 문제집 초등학교 1학년 거부터 6학년까지 다 사세요. 쉬운 거는 뭐 이제 EBS에서 나오는 계산왕도 괜찮고요. 뭐 기타 문제집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하다못해 뭐 1+1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한 권을 끝내더라도요. 수학만 집중해서 하십시오. 수학만 집중해서 하고 영어 잠깐 쉴 때 DVD 잠깐 보여주고 그리고 영어 이제 찾기 읽기 조금 시키고 그 외에는 수학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완전 수학의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지금 6학년이면 늦은 것 같지만요. 길게 봤을 때는 늦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집에서 5, 6시간 수학 문제집을 쉬운 거부터 연산 문제집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다 사세요. 다 사시고요. 그리고 문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뭐 이런 식으로 각각 한 권씩 다 사세요. 한꺼번에 사시지 마시고요. 뭐 두 권하고 또 사시고 두 권하고 또 다 될 때 같은 사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지금 6학년 기준에서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까지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꼼꼼하게 하는 연습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시켜봤잖아요. 수학을요. 고등학교 때는 방학 같은 기준에 했을 때 아침 9시부터 뭐 오후 3시까지 계속 수학만 풀려도 아이가 수학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전에 그런 습관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하루 종일 수학을 해도 중간에 너무 좀 힘들어서 잠깐 다른 과목을 잠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하루 종일 수학 붙고 있는 걸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수학이 너무 어렵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은 딱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거부터 막 풀자. 엄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더하기 빼기 너무 쉬운데? 그러면서 그것도 연산 연습도 되고요. 그리고 구멍 낳는 거 다지기 연습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도 하시고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틈틈이 계속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쉬운 문제를 너무 쉽게 풀어내는 이제 연습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당장 뭐 단원 평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빡시게 하셔야죠. 수학을 하루에 5, 6시간 뭐 이런 식으로 쫙 더 길게 할 수 있으면 더 길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빈 구멍을 맥각하면은요. 중학교 올라갔을 때는 초등학교 그때 빈 구멍 다 메꿀 수 있습니다. 개념 연산 문제집 다 구입하시고요. 기본 개념 문제집을 쫙 다 풀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또 한 번 더 돌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센 문제집이라든지 응용 문제집 사셔가지고 홀수 쫙 또 짝수 쫙 끝까지 풀면은 3번 보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념 문제집 한 권씩 쭉 풀었죠. 그리고 또 응용 문제집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뭐 1학기 끝까지 홀수를 쫙 푸세요. 홀수 하는 거는요. 1번, 3번,
뭐 또 한 문제 띄우고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쫙 그렇게 푸시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다시 짝수 문제를 또 쫙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년 1학기, 3학년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풀리십시오. 그러면은 개념서, 응용수, 홀수, 응용수, 짝수 이렇게 3번 훑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풀리면서요. 다져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6학년 거에 붙들고요. 개념, 응용, 뭐 틀린 거 5번 이렇게 해봤자 4학년, 5학년 거 뭐 이게 빠진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3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물론 지금 6학년이어서 뭐 이제 아이랑 부딪히는 일도 많고 아이가 또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든 시기긴 하지만 근데 엄마표 가는 걸요. 엄마가 90%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 아이가 수학에 점점점 자신감이 가져지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이 하셔야 됩니다. 뭐 방학 때 그렇게 하지 그러면 지금 또 6개월간 시간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째 아이는 잘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잔손이만 늘 뿐 초6과 신랑이 하는 매일이 힘드네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하고자 의지도 없지요. 왜냐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첫째 아이가 지금 군대 갔는데요. 군대 갔을 때도 뭐 무슨 시험이 있대요. 예를 들면 뭐 학생방 시험, 뭐 CCTV 보는 거, 뭐 건물 외우고 뭐 하여튼 무슨 시험이 5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체력 단련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은 뭐 4박 5일 뭐 이렇게 휴가를 주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시험 뭐 CCTV 뭐 그런 거 관련된 시험을 이렇게 치는데 같은 이제 이게 동기가 이제 또 떨어졌대요. 시험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6번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다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전 같은 그런 군대 분위기는 아닌데, 야, 너 육수니까, 여차지 마. 농담을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이, 저는 지금 받아쓰기 이후로 90점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90점 맞아야 통과되는 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제대할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그래도 다 사이좋게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그 군인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도 안 가는 군인인데, 아마 공부가 너무 어렵고, 공부에 늘 포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90점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난 포기할래요.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농담했지만 본인은 얼마나 그렇게 스트레스겠습니까? 뭔가가 하나씩 이루는 성취감을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시켜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요. 6학년 걸 못하더라도 3, 4, 5학년 것까지 잘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칙 연산이라도 잘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빈 구멍을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수학 포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 아이의 기본 수학은 조금씩 더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포기할 시기 아니고요.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십시오. 아마 영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학입니다. 수학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조금 엄마 이게 너무 쉬운데 1학년 거, 2학년 거이 너무 쉬워. 그런 말로 옵니다. 너 지금 6학년 시험 당장 못 쳐도 돼. 하지만 이렇게 다져지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6학년 거, 중학교 1학년 거 다 채우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보십시오. 아이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6학년 거 개념, 기본, 응용 풀면서 틀린 거는 포기하고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싸우고 이런 시간 다 낭비 시간입니다. 거전 거를 다져주십시오. 정말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수학은요. 집발사님 엄마표 수학 진행하실 때 고학년이 될수록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지 않았나요? 수학
문제에서는 저 말을 안 듣고 힘들어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 같은 경우도 수학을 제가 초등학교 때 한 3학년 이후로는 한 5권씩 풀렸다 했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이제 빡빡하게 매일 했겠죠. 거의 뭐 간혹 뭐 주말에 놀러 갈 때 빼고는 수학을 매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수학 공부할 때는 너무 쉬웠고요. 고등학교 수학 공부할 때는 5권씩 풀어도 점수 잘 나오기 힘들다 했잖아요. 하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데 대해서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중학교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개념을 한번 쫙 풀리고, 그리고 2학년 1학기 그걸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시켰거든요. 방학 때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도 수학을 많이 했겠죠. 방학 때는. 그렇게 해도 뭐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하지만 수학은 끝까지 포기하진 않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하면요, 마음속에서는 벌써 수학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 때는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이후 정도부터는 수학을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법만 제시합니다. 수학을 만약에 풀잖아요. 수학 문제집에 보면은 한쪽 바닥이 개념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줄을 쭉 끄면서 읽게 하십시오. 읽고 옆에 문제를 풀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또 풀다가 모르겠다. 그럼 개념을 또 한번 느껴서 설명된 부분을 읽고 또 풀게 하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좀 틀린 게 많겠지요. 그리고 틀린 걸 다 해놓고 다시 만약에 처음부터 돌아왔을 때 또 개념 읽고 틀렸던 문제를 또 풀고 하면서,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답지에 보면은 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답을 일단 지우고요. 풀이 과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수학을 이제 코치를 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절대 답지 보여주지 마라. 끝까지 풀 때까지 뭐 내비둬라. 그런 경우는요, 수학을 정말 좀 잘하는데, 이제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수학이, 뭐, 중간 정도 단계일 수도 있고 또 기초 단계일 수도 있잖아요. 기초 단계일 경우는요, 틀린 경우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응용 문제를 쭉 풀 때도 거기에서도 기본 문제들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본 문제를 먼저 쫙 다 풀게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응용 문제 중간 단계 문제를 또 다 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제일 처음에 개념서 풀었던 틀렸던 걸 다시 풀려보면은 쉽게 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풀이 과정도 보아도 되고요. 풀이 과정 보고 풀었는 거는 또 어머니가 체크해 놨다가 지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또 풀 때 또 풀다가 또 모르면 개념수도 읽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풀이 과정도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기초부터 좀 다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초1부터 교과, 그럴 때 어떤 당근과 채찍을 쓰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1 둘째는 일찍부터 시켜야지 하고 생각 중인데요. 초1부터 교과서 문제집 5권 풀리면서 오답 5번씩 하면 되는지 두 아이를 키워보신 집사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초1 같은 경우는요, 뭐 1학년 때부터 뭐 개념부터 심화까지 5권 풀려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쉬운 문제, 개념 문제를 잘 푼다. 그러면 응용 문제집 2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래도 뭐 너무 잘 해 나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높은 단계 문제도 뭐 생각하는 그런 문제집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뭐 한번 풀려보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무조건 5권을 쫙쫙쫙 단계로 푸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개념도 어려워한다면 개념 2권, 그리고 응용 2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고 답글을 드리고 해도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요. 뭐 4권을 풀리든 5권을 풀리든 문제집을 개념서를 반복, 응용서를 반복, 그리고 또 심화 부분을 못할 경우는 심화서를 반복,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홈님께서 이제 제 설명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6학년 시작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고 내년 중학교 가니까 마음은 급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 6학년 거를 잘 다져주면은 뭐 중학교 걸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수학은 1, 2, 3, 4, 5학년 단계에서 구멍이 숭숭숭숭 생겼다. 그러면 위에 거 이렇게 해도요. 살얼음판처럼 가서 어장창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쉬십시오. 그런데 하루에 수학 5시간, 6시간 어떻게 시키냐 그러실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예를 들면은 쉬운 것부터 쫙 풀려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속도가 붙어가지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르겠는데 6학년 문제집을 붙들고 5시간, 6시간 하면 애에게는 완전 지옥이지만 쉬운 문제부터 쫙쫙쫙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아이가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또 그 뒤로 박음질하듯이 반복 다시 가고 또 약간 뒤로 오면서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6학년까지 다져주려면요. 집에 오면은 무조건 수학을 시키셔야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홈님. 저도 이제 홈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제 첫째가 6학년이고 마음이 급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이제 20살까지, 둘째까지 이렇게 키워보니까 쓸데없는 거, 지금 얘한테 필요한 거는 좀 수학입니다. 다 빼고 집중적으로 시키시면은 충분하게 시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다시 뭐 공부해서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 6학년은 괜찮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성적 당장 중간고사 때 다른 과목 뭐 100점, 90점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다져줘서 고등학교도 잘하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수학이나 영어, 국어를 잘 못할 경우는요. 뭐 어떤 대학을 보내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대학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어머님들이신데요. 중학생 어머님들, 또 고등학교 어머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아이 진로를 위해서 또 어떤 유튜브를 봐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그런 방법을 제 생각을 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 기준에서는 집중적으로 수학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쉬운 것부터, 애가 만만해하는 거 쉬운 것부터 해야지 아이가 수학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6학년 거 붙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요 앞에 보이는 문제 뭐 예를 들면 10점, 20점 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쫙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돈은 많이 주고 가해 선생님 드렸는데 당장 성적은 안 나오고, 그렇게 꾸준히 가해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해 선생님 입장에서도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말 못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가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꼭 엄마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수학은 어릴 때부터 계속 좀 많이 시켰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수학을 이제 고등학교 첫 시험은 잘했어요. 100점 맞았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약간 사춘기도 오면서 또 이제 내 방식대로 아니고 또 자기 방식대로 주장하면서 또 진로도 바뀌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중학교까지 수학은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부족한 거 다져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머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